자,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,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도 한번 해볼 텐데, 장가 기자,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에 한 전 비대위원장이 거절해서 좀 그것도 화제가 됐었는데, 이번 지난주에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들과는 또 식사 자리를 했다고 해요. 그렇습니다. 이게 당초에는 지난주 초라고만 알려졌었는데 알고 보니까요.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함께 만찬을 했던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. 그렇군요. 한 전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들과 서울 모처에서 식사를 했는데 참석자 중 한 명의 말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이 지난 3월 말에 예상 의석수가 크게 낮게 나와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선거 전략적으로 발언 수위를 높여서 야당을 향해 정치를 뭐처럼 한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김상일 부대변인. 네. 일단은 윤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난 날 공교롭습니다. 네. 그날 비대위원과 만났다. 또 윤 대통령 만남 요청에 또 거절을 했다. 이건 네.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? 일단은 상황 자체가 좀 불편해서 이게 위로의 자리잖아요. 근데 위로의 자리가 되기가 좀 힘들다 위로가 안 이렇게 된다. 생각한 거 아닐까 싶고요.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노출이 돼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하죠? 그러면 이거를 위로를 위해서 전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. 어떤 느낌이니까요?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냥 뭐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거든요. 아니, 한 위원장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. 아니 제가 볼 때도 이게 왜 노출이 됐지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진짜 위로의 자리라면 한번 좀 어렵다고 한다면 상황을 파악해서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본 다음에도 그러면은 그때는 뭐 이건 명확해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건데 한 번 해보고 이게 노출이 됐다? 그러면 의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고 얼씨구나 잘 됐다 해가지고 공격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저는 오찬 제안 말씀하시는 거죠? 예.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노출이 된 것 자체가 훨씬 저는 언론에 노출된 것 자체가 훨씬 큰 문제로 저는 보이고 이게 의도가 있는 노출이라면 저는 대통령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.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쨌든 뭐 이게 노출이 될 걸 모르고 거절했겠죠. 근데 노출이 될 걸 알았다면 거절했다면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절이라고 저는 봐요. 네. 왜냐하면 사람이 작아 보이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노출이 됐으니까 다음에 뭐 이런 자리가 있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시는 게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일단 건강이 좋지 않아서 비대위원들과는 어쨌든 같이 일했던 비대위원들 만났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윤 대통령 오찬 제안에 좀 거절했다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당내죠.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 조정훈 의원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결정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목소리인지 듣고 오시죠. 예. 굉장히 힘든 상태일 거다라고 짐작은 합니다. 예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레놀 2알 먹고락도 만나셨으면 더 멋있었겠다.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갈등을 갖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었다. 얘기 듣고 오셨는데 진 의원님 일단은 그래도 건강이 안 좋더라도 뭐 약을 먹더라도 윤 대통령 그래도 만났어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 자 갈등을 빚는 모습 결국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저거는 저 사안만 떼놓고 볼 수가 없는 게 그 타임라인을 쭉 보면 윤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불러서 만났잖아요. 예. 그런데 홍 시장이 그 총선 참패 직후부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마저 굉장히 노골적인 그 수위의 비판을 그냥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지 않았습니까? 네, 자주 했죠. 그런 홍 시장을 대통령이 불러서 4시간 만찬을 했다. 먼저 만났다. 그게 또 알려졌어요. 그거를 바라보는 한동훈 위원장의 마음이 어떻겠나를 한번 좀 헤아려 봄직하고요. 저는 홍준표 시장과 윤 대통령의 만남 저 자체는 알려지면 양쪽에 다 안 좋았다고 봅니다. 알려지더라도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알려졌어야지 저 직후에 저렇게
알려졌는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을 막 그렇게 비판한 그 홍 시장을 굳이 한동훈 위원장 만나기 전에 같이 만나서 뭐 홍 시장이 그 이전에 계속 페북에다가 그 한동훈 위원장 비판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에 저 두 분이 만나서 했음직한 이야기를 다 상상을 또 할 거 아닙니까? 저 기사를 접하는 국민들이나 이 정치권 인사들은. 그런 게 다 알려진 이후에 윤 대통령께서 그것도 직접 한동훈 위원장에 전화해서 좀 보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윤재욱 원내대표를 또 중간에 넣어서 그 얘기를 전달했기 때문에 저는 그 윤한 두 분이 저런 관계는 아니잖아요. 네. 얼마든지 직접 전화해서 고생했다 그러면서 한번 식사하자, 한번 들어와라 이렇게 했을 법한데 거기에 윤재욱 원내대표를 끼워서 이렇게 그 초청을 한다. 이런 것도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예.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저런 것도 사실 알려지면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. 그랬다가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두 분이 만나기로 했고 그렇게 만난 걸로 돼야 되는데 이 모든 게 저는 여권에 있는 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더 한다면 윤홍 시장 만남도 좀 나중에 알려지고 이 그 윤한 만남 제안했다가 그 거절한 이런 것도 네.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알려지는 게 낫지. 않았을까? 안 그래도 이 총선 참패하고 당이 어수선한데 이 용산과 당 간에 이런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게 국민들께 알려지는 게 참 총선 참패만큼이나 굉장히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렇군요. 그런 심정입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윤한 이 갈등 이렇게 빚어지고 있는데 사실 두 사람이 20년 넘게 인연을 맺어왔습니다. 검찰 수사팀 선후배, 대통령과 장관, 그리고 여당 대표로 맺은 인연인데 자, 어떤 모습들 두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. 네, 배경음악이 I Miss You. 두 사람 그리워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, 양진희 변호사님 일단은 그리워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윤한 이분들이 1차 갈등이죠. 올 초에. 그때 윤 대통령이 주변에 좀 안타까운 한동훈 위원장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심정을 좀 밝히기도 했었어요, 사실. 네, 1차 갈등 때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속내를 좀 내비쳤는데요.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후배였는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나에게 선을 그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렇죠. 그러면서 주변에서 이제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바보같이 뒤통수를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라면서 사람을 내가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나라는 이제 나의 잘못인 것 같은 생각마저 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. 네. 김상일 부장님, 네. 아까 이재명 대표 전화번호를 윤 대통령이 저장했다. 이제 할 것이냐 말 네. 것이냐 저희가 얘기 나눴었는데 두 사람 전화번호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전화 한번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닌가요?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대통령께서 좀 약간 공과 사를 좀 구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사적 관계가 모든 걸 지배할 수가 없죠. 저 여기 나와서 방송 평론하는데 저 친한 분들 문제가 질문으로 많이 올라와요. 근데 제가 그분들 편을 들면 그게 공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겠습니까?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안민석, 정봉주, 노웅래 다 저 친해요, 되게. 근데
여기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평론을 해야 된다는 공적 소명 의식이 조금 있다면 좋게 얘기할 수 없는 때가 되게 많잖아요. 그런데 그걸 사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그분들은 제가 공적으로 얘기하면 또 사적으로 쟤는 왜 저래 이런다면 네. 제가 여기 나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.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면 공적인 책임이 있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들면 그 공적인 자리에 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자격도 없는 거고. 그러면 그 공적인 자리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그걸 했다면 공적으로 이해를 해줘야죠. 대통령 말씀 중에 이 부분이에요. 오죽하면 이렇게 선을 긋겠는가. 그걸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.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나의 잘못. 이거는 사적인 거예요. 예?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선을 긋겠는가 이걸 머릿속에 자꾸 되새기면서 모든 걸 좀 앞으로 바라봐 주시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도 굉장히 대범하게 대담하게 넘어가실 수 있겠다. 그리고 전화도 편하게 하실 수 있겠다. 그리고 공적인 일은 공적인 거와 사적인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서로 협조도 할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진 의원님, 일단은 오늘은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거 둘 간의 관계가 정치적 결별이냐, 수순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1차, 2차, 3차 뭐 윤한 갈등이라고 하는데 봉합이 또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? 어떠십니까? 그러니까 오랜 인간관계였기 때문에 뭐 한두 번의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되면 뭐 완전히 옛날 관계로 복원은 안 되더라도 조금은 이제 개선되는 관계는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. 저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CG에서 나왔던 그 소위 말하면 1차 윤한 갈등 직후에 대통령께서 사적인 자리에서 하셨다는 말씀 있잖아요.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, 또 그 나의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나의 잘못, 이런 이야기들이 왜 다 공개가 되는 건지 저는 대통령 모시고 있는 저 참모들이 어떤 의도로 저런 이야기들을 다 언론에 미주알 고주알 공개를 하는지, 저렇게 공개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도움될 게 뭐 있겠습니까? 갈등 좀 부추기는 면이 있다. 네네. 그래서 저건 참모들이 정말 대통령 잘못 모신다 하는 따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.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비대위원들하고 모임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말 했는지, 첫 외출이었다고 하거든요. 총선 이후에. 어떤 말 했는지 한번 장관 기자 한번 좀 더 살펴볼까요? 우선 몸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아 보였다고 하는데요. 그날 저녁 자리도 사퇴 이후에 밖에서 하는 첫 저녁 자리였다고 합니다. 네. 자, 한 전 위원장은 가까운 해외라도 나가서 좀 쉬고 싶지만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조심스럽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. 또 과거 검사 시절 좌천됐던 때를 언급을 하면서 지금 이런 시간에 사실 익숙하다.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공을 쌓겠다라고 했답니다. 구체적인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 뭔가 정치는 계속 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지기 때문에 복귀 의지, 복귀의 여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. 자, 이런 시간에 익숙하다던 한 전 위원장, 조선 제일검이라는 별칭을 얻은 한 전 위원장의 우여곡절, 그리고 정계 입문한 후 그의 모습까지 저희가 차례로 담아봤습니다. 그 후 저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그리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.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? 한 4번 정도 좌천을 당했었는데요. 그 3번째가 바로 이곳 충북의 진천이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참 좋았어요. 그야말로 제 인생에서는 이 진천에서 보낸 시간이 사실 화양연화 같은 시절이었습니다. 저는 부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. 저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4번 좌천을 당하고 압수수색도 2번 당했었는데요. 그 처음이 바로 이번 부산이었습니다. 저는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. 저도 이제 고향의 이 일산에 제가 한 4번째 좌천될 때가 이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였거든요. 저는 굉장히 좋은 시기였어요.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. 네, 한동훈 위원장의
검사 시절 좌천, 여러 차례 좌천,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 장관이 되고 그다음에 여당의 비대위원장 대표직까지 거의 맡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익숙하다, 내공 쌓겠다 이런 부분들이 의미심장하게 들리긴 하는데 진 의원님 일단은 국민의힘 추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나올 거냐 말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좀 관심이거든요. 어떻게 네. 좀 전망하십니까?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당대회 시기하고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국민의힘의 이 논의 그 과정을 보면 전당대회가 그렇게 긴 장시간 후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. 6월 적어도 정도 예상되는 것 네, 같습니다. 아무리 늦어도 그 정기국회 시작되기 이전에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 출마하기에는 좀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. 왜냐하면 그 총선 참패 직후에 사퇴를 하면서 모든 것이 오롯이 내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두세 달 만에 또 대표하겠다고 나서는 거는 그 사퇴할 때 밝혔던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네. 저는 아닌 것 같고요. 단 정치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굳힌 것 같기는 해요. 그런 한동훈 그 위원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느 시점에 어떤 공간을 잡아서 정치권에 복귀할지 그게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될 텐데요. 어느 지점이 제일 좋을까요?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전당대회 나오기는 이제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예. 하고요.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재보궐 선거가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올해 말고 한 내년쯤에 이 재보궐 선거가 있을 때 등판을 하거나 아예 이제 후보로 나오거나 당에서는 아니면 뭐 줄까요? 정권을. 그거는 이제 어떤 지도부가 결정이 되느냐 그것도 또 봐야 된다. 그 지도부가 이 용산과의 관계가 네.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. 그러거나 아니면 그 전대 출마를 안 하더라도 이번 그 새로 그 만들어지는 이 지도부가 앞으로 조금 큰 규모의 재보궐 선거를 또 졌다. 그러면 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또 비대위가 또 되거나 전대를 다시 하거나 이러면 그 무렵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도 했겠지만 그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. 하여튼 올해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는 올해 안으로 힘들다. 힘들어 보이고요. 일단 굉장히 그 몸이 안 좋다 그러는데요. 제가 봐도 총선을 혼자 전국을 다니면서 치렀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보기에 오랫동안 충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냥 방전이 되신 것 같은데. 보통 총선 한번 이끌면 그렇게 되나요? 아니 근데 그게요 다른 게 정말 열심히 하셨잖아요. 그 열심히 한 거랑 잘한 거랑은 좀 다른데 다른 분들하고 같이 협업으로 이 선거 지휘를 하셨더라면 저렇게 굳이 저렇게 왜 혼자 하셔가지고 온통 책임도 다 뒤집어 쓰고 본인이 체력적으로 방전할 정도로 가셨었나 저는 안타깝죠. 네. 다른 분들하고 외부에서 오시든 그 당내에 계시는 다른 분들하고 같이 선거를 치렀더라면 저는 결과도 이번보다는 좀 나을 공동선대위로요? 네, 공동선대위로 했더라면 결과가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 네. 또 본인 힘도 좀 덜 들고 책임도 좀 덜 져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지 않나 싶어서 그 점이 예. 굉장히 안타깝죠.